자, 오늘은 이제 진짜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일단 첫 번째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끝날 개념이긴 한데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고 쳐보자. 라고 생각해 봐.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무슨 조건을 주냐면 알파와 베타가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을 구해 주세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조건을 구해 주세요.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달라라고 할 때 그 조건을 구해 주세요라는 문제였어. 라고 생각을 해 보자. 그럼 너희는 이 상황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면 돼요. 오케이? 다시 지금 실근의 부호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네들이 실근들을 가지고 있을 때 투근이 모두 양수, 음수 아니면 하나 양수, 하나 음수 지금 이렇게 되게끔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을 찾아서 써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사실상 뭐밖에 없냐면 그럼 여기는 알파랑 베타 이게 알파가 양수라는 소리고 베타가 양수라는 소리일 텐데 그럼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소리지? 중간에 A랑 B랑 C 요렇게 지금 정보들을 줬을 텐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근해 공식 하나 써 가지고 열심히 써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플러스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예요 하나랑 이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게 양수예요 라고 해서 두 개가 양수구나라는 이런 조건을 써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여기는 무리식이 들어가게 되잖아 그럼. 그럼 무리 부등식 같은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 됐어?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풀면 될까? 라는 그게 지금 요번 첫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동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동치. 서로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조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A가 양수이며 B가 양수입니다랑 똑같은 조건을 하나 찾을 거야. 얘인데 얘랑 다르게 생겼지만 얘랑 똑같은 조건을 하나 찾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우리는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예요. 뭔 소리 왜 갑자기 알파 베타야? A랑 B 더한 게 양수예요 라는 요 상황 하나랑 A, B가 양수예요 라는 상황 요렇게만 딱 놓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였을 때 두 개 더한 건 당연히 양수일 거고 곱한 건 양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얘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지금 생각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였을 때 얘가 됩니다라는 확정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이거 두 개를 서로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동치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가 실제로 동치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이거랑 이거를 만족하면은 이거 가지고 얘를 생각할 수 있을까? 두 개가 동치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 재근아, 생각 어때? 어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이유는? AB가 0보다 크면은 A, B가 0보다 크면. 어우, 좋아요. 부호가 같다는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 플러스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 더하기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양수면은 되는 건데, 음수면 아니니까, 결국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려면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잘 생각했어. 그런데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냐면 얘 때문에 틀렸어. A랑 B가 실수입니다라는 조건까지 딸려 있어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이랑 저기 있는 저 녀석이 뭐가 되냐면 동치가 돼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켤레복소수라는 걸 배웠었잖아. 그죠? 그래서 허수 Z에 대해서 Z와 Z바를 두 개 더했을 때는 뭐가 됩니다? 실수가 됩니다라고 했었고 Z랑 Z바 곱했을 때도 여전히 실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했었지. 그러니까 합이 실수고 곱이 실수가 된 허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합이 실수고 곱이 실수인 허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얘네들이 둘 다 양수가 되는 A, B가 실수가 아닌 상태로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Z라고 하는 게 여기서 A라고 할게. A라고 하는 게 1 더하기 I였을 때 A 바라고 하는 애 여기서 B라고 하자. B가 1 마이너스 I였다고 생각을 해봐. 둘 다 허수잖아 지금 분명히.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얼마가 돼? 2가 되죠. 그 다음에 곱해버렸어. 그러면 1제곱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여전히 2가 되죠. 둘 다 양수인 거 분명히 맞는데 A랑 B가 양수라고 말할 수조차 없어. 왜? 얘네들은 허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각각이 양수예요라는 뜻은 이건 크기가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A랑 B가 실수라는 조건 자체가 내포가 돼 있거든. 근데 합과 곱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켤레복 소수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A랑 B가 실수란 조건이 있어야만 지금 여기는 얘가 똑같은 조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A가 음수고 B가 음수였어.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이랑 동치인 조건은 뭐가 될까? 얘는 A 더하기 B가 음수고요. A, B가 양수이며 A랑 B는 뭐가 됩니다? 실수입니다라는 이런 조건이 마련이 된다면 여기서 두 개는 동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거나 또는 A가 음수이며 B가 양수입니다라는 요 상황과 동치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얘는 A, B가 음수입니다라는 상황과 A, B가 실수입니다라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곱한 게 음수라고 하는 이 상황은 켤레복소수 두 개 곱한 건 항상 양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해돼? 얘네들은 허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 돼버리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A랑 B는 실수입니다라는 게 자동으로 깔려버리게 되면서 여기는 이 조건과 여기는 이 조건이 동치인 조건들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됐어? 다시 켤레복소수의 곱은 항상 양수여야 하니까. 그지? 얘는 음수라고 나왔으면 얘네는 켤레복소수 자체가 아니었을 테니까 얘는 이렇게 되려면 실수일 수밖에 없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동치인 조건들을 알고 있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여기 있는 요 개념을 떠올려 봅시다. 잘 봐봐. 지금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라는 뜻은 어떤 뜻이야? 알파가 양수고요, 베타가 양수입니다. 이런 뜻이 될 테니까 이걸 만족하는 조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고요. 알파 베타가 양수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판별식은 뭐겠어? 알파랑 베타가 실수군요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여기는 예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알파가 0보다 커요, 베타가 0보다 커요라고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거 가지고 푸는 게 훨씬 편하지. 굳이 내가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서 푸는 것보단 제가 더 편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지 않니? 근데 봐봐. 여기서 내가 이 알파를 구하려면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고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데 2차 방정식에서 제일 먼저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뭐야? 관점 첫 번째가 근해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지 마 였어. 그 이유가 뭐였어? 근해를 구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관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얘는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건 어때? 훨씬 더 편하죠. 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 훨씬 더 편하지. 판별식도 얘의 근의 공식을 쓰는 것보다 어때? 훨씬 더 편하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 두 개가 양수다라는 조건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요로 세 개의 조건을 써가지고 요걸 가지고 실근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어때? 편하다라고 만들어진 개념이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양수예요라는 이 조건을 대신해서 얘랑 동치인 다른 요 조건을 가지고 나는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결할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는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되면 될 거고요. 알파, 베타가 양수면 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얘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유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라는 뜻은 알파가 양수면 베타가 음수, 알파가 음수면 베타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얘는 곱이 뭐군요, 음수군요 라는 요 표현이랑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선생님, 여기 있는 얘는 판별식 안 써도 되나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지난 시간 저 예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A분의 C잖아. 얘가 음수라는 거는 A와 C가 어떻다는 거야?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렇다면 얘의 판별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B제곱의 마이너스 4AC가 될 테니 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얘는 A분의 C가 음수였기 때문에 AC도 음수일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A랑 C가 부호가 다르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양수가 되며 여기는 얘는 결과적으로 양수가 됩니다라는 확정적인 녀석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 자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실근의 부호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딱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 얘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라고 이 개념을 잡아놓는 게 첫 번째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겠어 얘들아? 일단 외워야겠죠. 됐어? 두근이 모두 양수인 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음수인 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런 밑밥을 깔아놓은 이유가 뭘까? 단순하게 너무 그냥 대놓고 외우지 말라고. 그냥 조금이라도 한번 이해를 해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각이 양수입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 두 개가 모두 양수야? 저기는 쟤를 해결하기는 너무 빡센 것 같아. 그러니까 두근의 합도 양수, 두근의 곱도 양수, 그 다음 실수여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이런 식들을 생각해 줄 수 있게끔 오케이? 그렇게 개념을 싹 정리해 주면 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전문 용어로 실근의 부호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스샷으로 하나 찍어 놓을게요.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요거 지우고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실근의 부호 개념 뒤로 쭉쭉쭉쭉 가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뒤로 쭉쭉쭉쭉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 여기 있는 얘는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를 줬는데 이건 지금 실근의 부호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네요. 그죠? 그냥 단순히 얘가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요 녀석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을 것 같고 요 녀석의 판별식은 0보다 작으면 좋겠지? 라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뭐 해주세요? 그냥 연립해주세요. 라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얘는 뭐 풀어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너희가 풀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겠지. 넘어가고.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뭐가 됐으면 좋겠대? 양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때 뭘 구해주세요? K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럼 다시 봐봐.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일단은 두 근의 합이 양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두근의 곱이 양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판별식이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였는데 얘는 서로 다른이란 말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일 수는 없겠구나.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풀면 그냥 풀리겠네 라는 생각만 해주면 되고요. 두근의 합 봤더니 2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냅두고. 두근의 곱은 K 더하기 5네요. 0보다 컸으면 좋겠으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컸으면 좋겠다. 하나 나왔고. 판별식이 0보다 크대. 얘는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큽니다가 될 테니 마이너스 4 넘어가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 어때요? 넘어간 거지. 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5보다도 뭐야 이게?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면서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준 게 1번 문제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 어렵지 않죠? 그럼 2번 문제는 어떨까요? 자, 2번 문제. 자, 여긴 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가 되면 좋겠구만. 알파, 베타는 양수가 됐으면 좋겠구나. 얘는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구나. 라는 요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K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실근의 부호 개념이란 소리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투근의 곱만 k-1만 음수면 좋겠구만. k는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게 3번 문제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어져 있는 상황을 그 개념을 통해서 해석해서 요런 첫 번째 식들을 만들어내고 첫 번째 식들을 만들어내고 그 식들을 가지고 연립해서 두 번째 결과를 얻어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뒤에 문제가 요거 73번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74번도 있어. 75번도 있네요. 여기까지 빠르게 네 문제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건식만 써주고 그 자세한 거는 안 할게. 이렇게.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어. 두 근의 합이 양수였으면 좋겠다. 두 근의 곱이 양수였으면 좋겠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해서 A는 양수라는 뜻이고 A 더하기 3은 양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 제곱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야. 라고 해서 요거 세 개짜리 뭘 해주면 됩니다.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문제니까 답까지 한번 해볼까? 자, 여기는 얘가 0이었고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었고 마이너스 3보다 컸으면 좋겠대. 자, 여기는 얘는 어때? 이게 마이너스 12였죠? 마이너스 12니까 6이랑 2인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세 개짜리 연립부등식이니까 세 줄짜리 찾으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A는 6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얘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더 쉽죠? 얘는 두근의 곱만 음수였으면 좋겠네를 통해서 풀면 그냥 그대로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보자. 여기는 얘는 변형 문제라고 해서 뭐야 이게?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알파랑 베타를 갖는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곱이 음수란 소리니까 얘가 음수란 소리네? 그럼 m 값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겠네. 로 해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뜬금없이 이런 조건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 m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얘는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 빼기 2배의 알파 베타가 22입니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 두근의 합은 m-2 제곱 2배 m-1 얘가 22가 된다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열심히 구해서 그중에서 1보다 작은 근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군요. 라고 해석하면 그냥 끝나는 거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실근의 부호 개념은 여기 있는 얘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 나올 테니까 그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1보다 작은 걸로 골라주세요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게. 됐죠? 다음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적인제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이런 조건을 줬어. 봐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상황을 전달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두근의 곱이 일단 음수였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음수였으면 좋겠네라는 첫 번째 식을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여기는 요 조건이 나한테 뭘 전달해주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윤지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저 조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저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면 되거든. 근데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두 개의 근은 뭐 하라고? 가정하라고 했었고 계수를 관찰하면서 근과 계수의 관계들을 계속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었잖아. 그럼 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도대체 뭐였을까? 일단 수직선상에 나타내 볼까? 저게 무슨 말이야? 얘가 0이었어라고 생각한다면 음근이 하나 있었고 양근이 하나 있었다는 뜻인데 음근의 절대값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양근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요 길이를 의미하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요 길이보다 더 어때? 컸으면 좋겠어요를 의미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돼? 그럼 이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두근의 합이 음수구나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저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은 나한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구나라는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를 달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얘가 음수라는 소리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양수라는 소리로 해석해서 얘랑 얘랑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해석을 전부 다 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봐. 음근이라는 게 있고 양근이라는 게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음근의 절대값이랑 양근을 비교했을 때 얘가 만약에 더 컸어 라는 뜻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였어. 뭔 소리야? 음수였어 라는 뜻이고 만약에 두 개 서로 같았다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었다는 뜻이 분명할 거고 양근이 더 컸다는 거는 양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은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라는 이런 해석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처럼 여기는 이 조건과 여기는 이 조건,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해석까지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근의 위치라고 부르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어렵기도 합니다. 이제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잠깐 쉬었다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진짜 중요한 이제 근의 분리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진짜 되게 어려워요, 얘들아. 오케이? 다시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로 이런 조건이야. 두 근이 모두 2보다 커 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아까는 두 근이 모두 양수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커요. 이런 의미였다면 이제는 특정한 값이 딱 주어지면서 그 2라는 값보다 더 크게끔 조건을 써주세요. 이런 얘기가 돼버렸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에서 시작한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의 분리라는 상황은 뭐냐면 어떤 경계의 값이 있어. 저기서 2가 되겠죠.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하여 근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된다면 얘는 근의 분리 상황입니다로 인식을 하기로 해요. 오케이? 다시 봐봐. 문제로 한번 가볼게. 여기서 뭐라고 줬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이게 1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 쪽으로 근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죠. 여기는 얘는 어때?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 그러니까 2보다 한쪽은 커야 되고 2보다 한 근은 작아야 되라고 해서 2를 기준으로 근의 위치들을 각각 지정해주고 있어.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여전하죠. 자,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 랑 똑같은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큽니다. 라고 줬어요. 얘는 경계가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겠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랑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한 근은 이쪽에다 지정해 줄 거고 한쪽은 이쪽에다 지정해 줄 거야. 이런 이미지예요. 이해됩니다? 경계가 두 개가 되면서 근해, 그러니까 다시 여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하나가 1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큰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끔 지금 근들을 지정해주고 있죠. 됐어? 시간이 되니?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건 어때? 근 자체가 하나는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어야 되고 다른 한 근은 0에서 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얘는 경계를 3개나 줘버리면서 3개짜리 경계가 있는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딱 봤다고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기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의 근의 공식을 통해서 사실은 뭐 할 수 있어? 근들을 각각 구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루트 뭐가 돼? 1 마이너스 8k 뭐 이런 식으로 근들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이게 더 큰 거니까 얘가 얘겠지 뭐라고 해서
얘가 이제 뭐 0에서부터 뭐 2 사이가 되게끔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무리식이 있는 부등식은 우리가 배운 적 자체가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도대체 여긴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 전략을 좀 짜보자는 거야, 지금 현재. 됐어? 그러면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을 봤을 때 이 방정식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방정식의 해결 전략 중에서 근이 직접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근의 위치 정도가 궁금한 거니까 여긴 얘는 함수의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서 풀면 좋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여기는 얘를 여기에 특정한 값, 어떤 P라는 값이 있었다고 쳐보자. 지금 여기서 경계 값이라고 하는 거는 X는 P입니다. 이렇게 뭐 가정을 해볼게요. 됐어? 그냥 P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쪽에 두 개의 근이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Y는 fx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 함수와 지금 Y는 0이라고 하는 요 녀석 X축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줬지만 결국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뭐 하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동시켜가면서 걔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그곳이 여기에 이렇게 오게 뭐 하고 싶어? 지정해주고 싶어.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2차 함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얘들아? 그렇지. 대칭축이라고 했지. 그럼 얘들아, 일단 대칭축의 위치를 먼저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해서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되겠니? 일단 적어도 P보다는 어때? 더 큰 쪽에 있어야 되겠지. P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됐어? 그럼 대칭축이 P보다 큰 쪽에 있게끔 내가 대칭축을 여기다 이렇게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어? 그러니까 축이 뭐보다 크게, 축이 P보다 크게 이렇게 잡아줬어.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붕 떠버리면 얘는 아예 실근조차 갖지 않는 상황이 돼버릴 테니까 일단 이 그래프를 어떻게 좀 내려가지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니까 결과적으로 판별식이 양수였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었다면 여긴 얘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얘가 판별식이 양수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 버리면 얘가 이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 그러면 P보다 작은 한 근이랑 P보다 큰 한 근이 생겨버리니까 이건 또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지 못하게 또 어때? 막아줘야 돼.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까? 요 녀석 P일 때의 함수값이 음수라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더 올라갈 테니까 P보다 작은 근이 생길 게 분명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P일 때 함수값이 뭐가 되게? 양수가 되게. 최소한 여기는 얘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양수가 되게 여기는 얘를 쭉 잡아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P보다 안쪽에서 근이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FP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양수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이 세 개의 조건을 썼을 때 나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쪽에 있어요라는 확정을 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은 내가 얘랑 얘를 각각 다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부등식 만들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봐봐.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컸을 때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1보다 큰 쪽에 근이 생겨야 하니까 대칭축은 1보다 큰 쪽으로 잡아줘야 돼. 첫 번째 축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큰 쪽으로 잡아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어때야 된다고? 0보다 크나 같은 쪽으로 잡아줘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혹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리고 여기서 1이라는 함수값을 봤을 때 거기는 걔는 뭐가 되게? F1이라는 값은 양수가 되도록 잡아줘야 돼. 이거 세 개를 만족하면 여기는 얘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확정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뭐야? K잖아. 1보다 컸으면 좋겠고 판별식은 뭐야? 4분의 D공식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잖아.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플러스 12가 0보다 컸으면 좋겠네요. 라는 이렇게 세 개의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면 저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함으로써 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겠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뭐야? 근해 분리 문제예요. 어때? 어렵죠? 안 어렵니? 할 만한 느낌이야? 다시 여기서 축을 먼저 생각해 주고 그다음에 판별식도 생각해 주고 그다음에 함수값도 생각해 주고 뭘 먼저 생각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너희가 정확하게 다 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매번 이렇게 고민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다시 어떤 틀을 만들어 놨는데 근해 분리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요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 녀석의 해결 전략 정도는 가져가자. 여기 요 녀석의 해결 전략이다. 지금 몇 가지를 살펴봤었어? 총 3가지를 살펴봤었어.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첫 번째, 일단 주어진 상황에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먼저 하나 그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그래프의 해석을 해줄 건데 총 몇 가지로 해석을 해줄 거냐면 총 3가지로 해석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함이라는 해석을 해줄 겁니다. 얘는 뭐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해서 내가 식으로 만들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판이라는 해석을 할 건데 얘는 판별식의 부호를 관찰해서 걔를 식으로 만들 거야. 마지막으로는 축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대칭축의 위치를 얘를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줌으로써 식을 하나 또 만들 거야. 라는 이렇게 3가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근해 분리 상황 자체를 해석해 줄 수 있겠다라는 의미거든.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땐 순서가 축 먼저 했고 두 번째로 했고 그다음에 함을 마지막에 했어. 이렇게 3가지를 했는데 이번엔 순서를 거꾸로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요거 2개는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은데 함은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얘는 여기다 먼저 한 거야. 오케이?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는 요 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잘 봐봐. 1번 문제 다시 봐봐. 얘는 지금 두 근이 모두 뭐 했으면 좋겠어? 1보다 컸으면 좋겠어. 라는 거거든.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두 점이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열심히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해석할 거는 경계. 1이 경계라고 했잖아. 경계에서의 함수값에 뭘 관찰한다고? 부호를 관찰한다고. 얘는 1 넣었을 때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양수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f1이 무슨 수야? 양수야 라는 이렇게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이라고 했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판별식은 양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번째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칭 축을 관찰해 봤을 때 이 그래프의 축을 관찰해 봤을 때 그 축이라고 하는 게 어때? 1보다 큰 쪽에 있죠. 1보다 큰 쪽의 축이 이렇게 잡힙니다라는 이렇게 총 3개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 3개의 해석을 통해서 나는 뭘 할 거야? K의 범위를 구해줄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게 근해 분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 집어넣으면 아까 똑같은 식 땅땅땅 나오겠죠? 다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요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 요 흐름을 가지고 요 2번 문제 잠깐 패스하고 얘들아. 2번 문제 패스하고 여기 있는 요거 76-1번 요거랑 오케이? 다시 76-1번이랑 그다음에 78번 아니야. 76-1번만 하나 풀어보자. 여기는 얘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한 번만 더 요건 답까지 한번 내봅시다. 일단 요렇게 돼 있는데 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요렇게 1보다 작은 쪽에 두 근이 생기게끔 그래프를 열심히 하나 최선을 다해서 대충 그려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해달라. f1 값은 양수야. 그 다음에 두 근이라고만 말했으니까 판별식은 양수가 되게 해달라.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게 해달라. 그럼 대칭축을 관찰해 봤더니 축이라는 게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쪽에 있으니
축이라는 건 1보다 작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 세 개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개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이 근해 분리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처음에 막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방법이라고 해서 해결 전략 자체를 이렇게 두 단계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그래프를 해석할 건데 총 함이라는 해석과 판이라는 해석과 축이라는 해석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겁니다라고 설명한 거 있잖아. 여기는 얘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저 식, 이 노란색 요 세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고요. 이걸 만들어낼 수 없다면 당연히 문제는 안 풀리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 개념은 미리 말하지만 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도 하고 2학년 수업에서도 하고 3학년 수업에서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계속 까먹는다는 소리가 되기도 해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아. 그래서 얘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 놓고 이걸 토대로 생각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 이해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봐. F1이 양수예요라는 거 그냥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1-2K 플러스 3K니까 K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으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커요. 첫 번째 식이고요.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되니까 K는 4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두 번째 부등식 나왔고 대칭축은 K네요. K가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세 번째 부등식이 나왔으니 저 세 개를 열심히 나는 뭘 하면 됩니다. 연립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5보다는 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4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네를 써봤더니 얘는 세 줄짜리가 여기 있죠? 여기네 여기. 그지? K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봐봐. 여기서 경계값,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의 위치를 지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면 얘는 근의 분리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토대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세 가지 해석을 할 건데 뭐예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P가 되겠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조사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될 거고 두 번째는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큰지 크거나 같은지에 대한 요런 해석을 해주세요가 될 거고 세 번째는 축이라고 하는 게 그 경계인 P를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죠? 이 세 가지 해석은 뭘 가지고 하는 거라고 얘들아? 얘는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놔야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 잘 봐봐. 선생님이 2번은 하지 말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거냐면 보자. 자, 여기는 얘 두근 사이에 2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 했을 때 여기는 얘가 2였다. 그럼 두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나 여기 이런 식으로 근이 잡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게 분명하거든.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내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해 봤더니 그 녀석 F2라고 하는 건 뭐가 됐어? 음수가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이 상황에 한정해서 우리가 뭔가를 또 더 생각해 보자. 더 깊게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그럼 얘가 음수가 된 상황이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판별식이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얘는 지금 뭘 전제로 깔고 있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 라는 방정식에서 a가 양수, 즉 최고차항에서 양수란 전제를 깔고 지금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 그랬을 때 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함수값이 하나라도 생겼다는 이 이야기는 얘들아
X축 밑으로 지금 이 그래프가 내려왔다는 뜻이잖아. 그지? 이 말 하나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는 얘가 X축 위에 올라가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뜻이죠. 됐어? 왜냐면 함수값 하나가 음수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음수인 쪽에 지금 그래프가 내려와서 그려졌다는 뜻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바로 뭘 내포하고 있겠어? 판별식이 양수예요라는 이 사실 자체를 여기는 얘가 완벽하게 뭐 하고 있다고?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얘가 음수였다는 상황이 된다면 이 판별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얘가 음수였다면 얘는 판별식이 뭐 양수, 음수 무조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판별식은 신경 쓸 뭐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이번엔 뭘 볼 거냐면 대칭 축을 볼 건데 얘들아 봐봐. 얘가 여기에 한 근이 생기고 여기에 한 근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돼도 지금 2보다 작은 한 근과 2보다 큰 한 근. 그래서 두 근 사이에 2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때 대칭 축이라고 하는 건 지금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해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요쪽에 한 근이 있었고 요쪽에 한 근이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잖아? 그러면 얘랑 얘 대칭축은 여기 잡혀 버리니까 이보다 큰 쪽에 뭐가 있어? 대칭축이 있어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이 같은 값이었으면 대칭축 자체가 그냥 2였을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얘의 정보는 뭐 할 수 없냐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여기는 얘의 함수값이 음수였다면 이쪽으로 근이 하나 무조건 생기고 이쪽으로 근이 하나 무조건 생길 게 분명하니까 얘는 대칭축의 위치 자체도 필요가 없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FP라고 하는 게 음수,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경계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경계라는 게 막 두 개 있을 수도 있었고 아까 그랬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경계가 세 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경계가 이렇게 여러 개 있었을 때 얘가 음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하나라도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요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여기는 이 판과 축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됐어? 하나라도 발생하면은 여긴 얘는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완전 개꿀인 상황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 2번 문제에서 봐봐.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여기는 얘가 지금 2였어. 그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함수값,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봤더니 F2가 음수였어라는 이런 상황이 발견된다면 얘 한 축 필요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나는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냥 2를 집어넣어서 4-12-2k 플러스 k제곱이라는 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라는 이 부등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답이 나오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때? 개꿀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근해 분리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발견했을 때 선생님은 항상 되게 어때? 간절한 마음. 아, 제발 음수값 나와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풀게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처음에 선생님이 해석해 줬을 때는 축 다음에 판 다음에 함을 해석해 줬거든. 축이 제일 중요하니까 축의 위치를 먼저 고정해서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 x축과 만나게 판별식 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근의 위치 여기 세부 조정을 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었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 가르칠 때는 함, 판, 축이라고 순서를 완전 바꿔버렸는데 얘네들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얘는 제일 먼저 해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얘가 양수였을 땐 판축 다 해야 되는데 얘가 음수가 나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 얘는 판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걸 먼저 조사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어떻겠구나? 더 이롭겠구나. 더 편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다시 봐봐.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발전 문제라고 주어져 있는 저 문제를 한번 관찰해 보자. 78번 문제야. 자, 여기는 요 녀석의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다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1보다 큰 쪽에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 있었을 때, 여기는 얘네들을 경계로 해서 한 근은 이쪽에 잡혀야 하고, 한 근은 이쪽에 잡혀야 하는 근의 위치 자체가 지정되어 있는 근의 분리 상황이군요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테니, 일단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고, 경계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 봤더니, 즉 f-1을 조사해 봤더니 얘는 양수예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요. 1이라는 함수값을 조사해 봤더니 여기는 얘가 음수입니다. 땡큐 땡큐. 얘 때문에 판축이는 안 해도 되겠구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리겠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그럼 2 플러스 2 k-1 더하기 k-1 이렇게 되나? 여기는 얘가 양수입니다. 이거 하나랑 또 1 집어넣어서 2-2 k-1 더하기 k-1 얘가 음수군요. 라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k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근의 분리라고 부른다. 됐죠? 그럼 3번은 어떨까? 그 2번. 봐봐. 요번에는 지금 뭐라고 줬냐면 근의 위치 자체를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하나, 그 다음에 0에서 2 사이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해주세요. 여기 근이 여기에 잡히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된 거고 그럼 얘는 경계가 몇 개나 있는 거야? 총 3개나 있는 거야. 됐죠? 경계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양수네, f-1 양수네, 0 넣었을 때 음수네, 어유 땡큐, 음수네, 2 넣었을 때 양수네, f2가 양수네라고 해서 이렇게 3개를 연립해서 여기서 k의 범위를 구해주면 그게 답이 됩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만 우리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근해 분리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근해 분리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자체를 선생님이 이렇게 마련을 해놨으니 요대로만 너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이것도 아까 스샷 찍어놨어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다 집어넣고 이걸 토대로 해석해서 K의 범위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지금 봐봐. 분명히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로서 사실은 2차 방정식과 함수 배울 때 그때 나왔어야 되는 개념인 거잖아, 사실은. 근데 지금 나온 이유가 뭐겠어? 우리는 연립부등식을 아직 안 배운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3개를 연립할 수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에 와서 얘가 부등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바퀴째 돌 때는 이제 부등식을 다 풀 수 있다. 연립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될 테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에서 근해 분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원래 교육과정상은 여기서 배우는 게 맞긴 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해석이 되냐면 얘들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 77번 문제야. 이게 한번 읽어볼게. 잘 봐봐.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직선이 있대.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있대. 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하지. 그 다음에 선분 AB 위에 A랑 B가 아닌 점 1,2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라는 정보를 준 거거든. 그럼 저기까지 딱 읽어봤을 때 저게 근해 분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제처럼 보이죠. 됐어? 딱 그렇게 보이고 있죠.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지금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었고 여기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 그럼 만나는 이 점을 내가 A라고 한 거고 여기는 이 점을 B라고 한 거거든. 근데 여기는 이 선분 위에 A, B가 아닌 1,2 여기 어딘가에 1,2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얘랑 연립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x 더하기 1이라고 잡아놓고 다시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2는 0이라고 잡아놓고 만약에 내가 이 녀석들의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 이 교점의 x좌표가 베타일 게 분명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돼? 그런데 거기는 요 녀석이 뭐니까 현재 1인 상황이 돼버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결국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야? 1이라는 걸 끼고
알파는 1보다 작은 쪽에 존재하는 거고 베타는 1보다 큰 쪽에 존재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해석을 해 본다면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1이라는 값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1이라는 걸 경계로 해서 양쪽으로 근들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 여기서부터 풀이가 이제 뭘로 들어가는 거야? 근의 분리 풀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나는 이제 얘의 그래프나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의 그래프를 다시 그려 가지고 요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여기가 1이었을 때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면 좋겠어를 가지고 1 넣어 봤더니 무슨 수가 됐네? 음수가 됐네. 아, 여기다 1 넣어 봤더니 음수가 됐네. 1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더하기 2가 음수가 됐네. 음수니까 판축이 필요 없겠네. 이것만 풀면 답이겠네. 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통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준다라는 문제가 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근의 분리로 해석하는 문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해석이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이 상황 자체를 너희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나요? 또 어 난이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 알겠죠? 이것 때문에 요 해석 하나 때문에 난이도가 더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아예 근의 분리 상황인지조차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런 면에서 근의 분리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너희가 이제 나중에 어디에서 또 배우겠어? 되게 다양하게 배우게 돼. 나중에 너희들 뭐 3 차 함수 이런 걸 다루게 되거든. 근데 그 3 차 함수를 미분하면 2 차 함수가 돼. 그럼 그 2 차 함수를 가지고 또 2 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의 분리 개념이 또 튀어나오게 돼. 그게 수투에서 하는 일이야. 그럼 그때 또 이 근의 분리 가지고 장난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수학 1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지수를 내가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는 지수 하나를 내가 치환을 해 버리잖아? 그럼 지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 개 다시 그 치환한 2차 방정식이 될 텐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조건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럼 걔는 실근의 부호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이 두 개의 개념이 2차 방정식의 해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는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얘기는 여기서 다시 아까 그 실근의 부호 있었잖아.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 있었잖아. 요건 그냥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 줄게. 봐봐.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개념이 앞에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을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는 얘는 부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얘는 경계가 몇이었다는 뜻이냐면 경계값이 0이었다는 뜻인 거거든. 0보다 큰 쪽으로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0보다 작은 쪽으로 아니면 0을 끼고서 이쪽 하나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가 결국은 뭐겠어? 실근의 부호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근의 분리 입장에서 해석을 했을 때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0,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게 해 주세요라는 요런 해석으로서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같은 현상을 두 가지 주제로 바라본다면 그 두 개가 완전 똑같은 답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봐봐. 두 근이 모두 양근이 되게 해 주세요. 다시 2차 방정식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근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두 근의 합이 뭐였으면 좋겠어? 양수였으면 좋겠어. 두 근의 곱은 양수였으면 좋겠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라는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다면 이해돼요? 아까 했던 거잖아. 그죠? 여기서 근의 분리 개념으로 접근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0보다 큰 쪽으로 두 근이 생기게 해주세요니까 얘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인 f0이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 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세요와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로 얘는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 근데 딱 봐도 눈에 보이는 게 지금 그럼 판별식은 또 똑같은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봐봐.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실은 2a분의 마이너스 b잖아. 근데 여기서 2분의 1 깔아주고
a분의 마이너스 b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뭐란 소리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축이 양수라는 거는 결국 얘가 양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합이 양수였다랑 사실상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 a가 양수란 전제를 깔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F0이 양수였어요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 되겠어? 얘가 양수예요라는 표현은 C가 양수예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얘는 A분의 C가 양수입니다라는 표현인 거잖아. 근데 A가 양수였다면 당연히 C가 양수일 테니 얘랑 얘가 또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근해 분리 하나의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실근의 부호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근해 분리보다는 이게 훨씬 더 어때? 접근성이 편하죠. 그림도 안 그려도 되고 그냥 요 상황 자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동치 조건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과 근해 분리라는 개념 중에서 경계가 0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거고 경계가 0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근해 분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캡처를 하나 해 놓고 그 얘기를 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근해 분리 개념 가지고 풀어 주세요라는 문제인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봅시다. 자, 분명히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뭐야? 3차 방정식을 줬어요, 또. 근데 3차식은 항상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딱 봐도 1 넣으면 빵되게 생겼으니까 1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가지고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0 이렇게 되면서 얘가 x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에 x 더하기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는 근이 지금 1이라고 하는 실근을 하나 가질 거고 나머지 얘가 0이다라는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미 여기서 한 개의 양의 실근은 얘가 가지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베타와 감마가 아니 알파와 베타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음의 실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현상을 나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음근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니까 실근의 부호 개념으로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되고 판별식은 뭐가 되게? 0보다 크거나 같게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군요. 라고 해석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까지 배웠지만 우리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분리도 여전히 동일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다 했어. 숙제는 당연히 요 끝에까지 전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일 겁니다. 다음 시간엔 드디어 도형의 방정식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도형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어려워요. 근데 또 하나씩 차근차근 잡아가면 또 쉽습니다. 잘 봐봐. 오늘 배웠던 얘기 잠깐만 다시 정리해봐. 오늘 배웠던 근해 분리랑 실근해 부호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 개념 자체의 난이도는 어때? 굉장히 어려운 편이야. 모르면 절대로 못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씩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아, 여기는 이 표현 자체가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갖다 쓰라는 표현이구나. 아니면 근해분리라는 개념을 갖다 쓰라는 표현이구나라는 게 내 머리에 익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조건들 땅땅땅 마련해가지고 그냥 열림만 해서 문제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개념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잡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도형 쪽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